우리는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종종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흘러가는 생각들에 휘말리곤 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찬 복잡한 마음은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내면의 고요함과 긍정적인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 글은 내면의 평화를 찾고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이들 중에는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무시하거나 때로는 고집스럽게 자신만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논쟁은 때때로 우리를 격분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이기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과연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일까요? 아니면 결국엔 자신만을 상처 입히는 헛된 몸부림에 불과한 걸까요? 이 글은 어리석은 이와의 논쟁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의미한 상처만을 남기는지, 그리고 가짜 친구들의 허상을 꿰뚫어 보며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되새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어리석은 이와의 언쟁은 때때로 우리를 격분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이기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이 상황은 마치 뺨에 앉은 모기를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처음에는 간단해 보일 수 있다. 모기를 손으로 잡아치우면 되니까. 그러나 이내 당신은 그 작은 모기를 잡기 위해 손을 들고 자신의 뺨을 때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모기를 잡으려는 당신의 시도는 과연 성공적일까? 어쩌면 잡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의 뺨은 아프고 손도 아플 것이다. 그리고 그 모기가 잡혔다고 해서 그 순간의 고통이 없어질까? 사실 그렇지 않다. 잡힌 모기는 사라지겠지만 당신의 뺨에 남는 얼얼한 아픔과 자국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어리석은 이와의 언쟁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들과 논쟁을 시작할 때 당신은 진리를 밝히고 상대방이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점차 당신은 그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들의 생각은 고정되어 있고 논리나 증거를 제시해도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의 말은 공허하게 울리거나 때때로 더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종종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논리적인 결론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편견에 의존하며 결국 논쟁이 격해질수록 더 큰 감정적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 결과 당신은 그들과 논쟁을 벌이느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결국에는 당신 자신이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는다. 결국 자신을 때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논쟁을 피하라는 교훈을 넘어선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어리석은 사람과의 논쟁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일지 생각해 보자. 그들이 변화할 가능성이 정말로 있을까? 아니면 그저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것일 뿐일까? 대신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들과의 논쟁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만약 그 논쟁이 아무리 해도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에게만 상처를 남긴다면 차라리 그 논쟁을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모기를 잡으려다 스스로를 때리는 대신 그냥 모기를 쫓아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듯이 말이다. 어쩌면 당신은 어리석은 이와의 논쟁에서 이기고 싶은 욕망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 욕망은 당신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어리석은 이와의 논쟁은 종종 끝이 없고 결과적으로 아무도 승리할 수 없는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애쓰는 것은 결국 자신을 더 큰 불행으로 몰아넣는 일일 것이다. 어리석은 이와의 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논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과의 논쟁을 피하는 것은 비겁한 선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다. 어리석은 이와의 논쟁은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피해야 할 함정이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논리가 올바르다고 믿고 그것을 증명하고 싶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뺨을 때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이와의 논쟁을 피하고 대신 자신의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선택이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답이 될 수 있다. 말은 때로 칼처럼 날카로울 수 있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에게는 그저 허공을 가르는 소음일 뿐이다. 우리는 가끔 진실을 말하려 애쓰지만 듣는 이가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말은 아무리 진실되고 옳더라도 그저 허공 속으로 사라져버릴 뿐이다. 이럴 때 우리는 침묵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침묵은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질 때가 있다. 그것은 말을 통해서는 전달될 수 없는 것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침묵은 상대방이 그들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여지를 남겨준다. 가짜 친구들은 마치 그림자와 같다. 태양이 당신의 삶을 밝게 비출 때 그들은 항상 당신의 곁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당신이 모든 것을 갖추고 인생이 잘 풀리고 있을 때 당신을 따르며 마치 당신의 그림자처럼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과 행복 속에서 그저 당신의 곁에 있는 듯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우정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그림자처럼 그저 빛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양이 저물고 어둠이 찾아올 때 그들은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있지 않다. 그들은 당신의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린다.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그들은 슬며시 떠나버린다. 그들은 당신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진정으로 당신을 위로하고 지지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이 당신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은 당신의 삶이 밝게 빛나고 있을 때만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짜 친구들은 표면적으로는 당신의 곁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당신이 빛날 때만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들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나 내면의 깊이와는 상관없이 그저 당신의 성공과 밝은 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당신이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들은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린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진정한 친구는 태양이 빛날 때뿐만 아니라 어둠이 깔릴 때도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당신이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당신이 웃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울고 있을 때도 항상 당신을 지지하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빛을 따라 움직이는 그림자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가짜 친구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준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준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 진정한 친구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고 진정한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진정한 우정은 빛과 어둠을 모두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침묵은 그 우정의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다. 때로는 말이 필요 없을 때도 있고 단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도 있다. 우리는 때때로 침묵 속에서 진정한 이해와 연결을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대화가 될 수 있다.
침묵은 때로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으며, 진정한 친구는 그 침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침묵을 선택하고 우리의 그림자와 같은 가짜 친구들이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친구와의 깊은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느낄 수 있게 된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빛과 어둠을 모두 사랑하는 사람이며 그들과 함께하는 침묵은 가장 아름다운 대화가 될 것이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실망할 때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불평을 하곤 한다. 왜 그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할까? 내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불평이 정말 도움이 될까? 사실 누군가에게 실망했다는 건 그 사람에게 기대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기대가 깨졌을 때 느끼는 실망감은 결국 그 기대를 만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만약 친구에게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면 그건 친구의 잘못일까? 아니면 우리가 그 친구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한 걸까? 친구는 그저 자기 방식대로 행동한 것일 뿐이다. 문제는 우리는 그 친구가 우리의 기대대로 행동할 거라고 믿었다는 데 있다. 결국 실망감의 씨앗은 그 기대 속에 숨어 있는 셈이다. 어느 날 가족에게서 아주 특별한 생일 선물을 기대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정작 그날 받게 된 선물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가족에게 이게 뭐야? 난 이걸 원한 게 아닌데 라고 실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실망감을 느끼게 된 이유는 가족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기대 때문일 수 있다.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자가 아닌 이상 우리의 기대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는 법이다. 이제 생각을 조금 바꿔보자. 기대를 조금만 낮추고 상대방이 그저 그들의 방식대로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만약 기대를 아주 작게 가져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느낄 수도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 우리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고 우리는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물론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고 그들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기대는 우리의 것이며 그것이 깨질 때 느끼는 실망도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 번은 가까운 친구에게 큰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친구가 바쁜 스케줄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고 했을 때도 실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너무 컸던 건 아닐까. 그 친구는 자기 삶의 다른 부분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들을 겪다 보면 사람들에게 실망했을 때 그들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왜 이만큼 기대했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방식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불평을 줄이고 더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다음번에 누군가가 우리를 실망시켰을 때 그들에게 불평하기보다는 기대를 걸었던 자신을 돌아보자. 그 기대가 너무 컸던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실망감이 조금은 덜해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대가 아닌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모든 경험들은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어리석은 논쟁에서 벗어나고 가짜 친구를 식별하며 사람들에게 걸었던 기대를 재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해집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될 수 있으며 기대를 낮춤으로써 더 큰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빛과 어둠을 함께 나누는 것이며 때로는 말이 필요 없는 침묵 속에서 깊은 연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리석은 논쟁에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진정한 친구와의 깊은 유대감을 소중히 여기고 기대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우리는 더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탄탄대로 이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